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뉴스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라고 하지 말고, 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이 대선 구도가 계속 지금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먼저는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우리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대선 작전 정말 필승 전략이 어떤 것인지 좀 오늘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장로님 하신 말씀들 듣고 또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오늘은 영화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네. 그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고 네네.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깜짝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아주 저예산 영화임에도 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가고 벌써 보고 있어요. 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 대작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 영화를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영화는 지금 이제 많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신매매, 특히 아동들의 그 인신매매, 그 이 성노릇이라도 팔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 사람들이 진짜 노예로 살아가는 이런 그 현실에 대해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아직 그 영화관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 시간 되면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영화를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보시는 것도, 그 이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분이 여러분의 전에 보신 그 Passion of Christ. 네. 그 한국말로 뭐죠? 제목이 예수님의 고난인가? 네, 근데 Passion of Christ로 네, Passion of Christ의 주인공이었던 그 영화는 대사가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는 대사는 이분이 원래 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대사가 많지는 않은데 이 영화를 근거해서 만든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이 주인공으로 한 배우도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고, 그리고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저예산 영화치고는 상당히 이 완성도가 높은 그런 영화라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쉽네요. 오늘 너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이번 주에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양 정당의 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대선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8월 달에 벌써 그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후보들 간의 그 토론회가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 캠페인 중에 이 전직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두 번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로 또 기소가 이번 주에 됐죠. 기소가 됐는데 타이밍도 참 재밌어요. 그 지금 그 바이든 일가의 여러 가지 이 비리들,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씩 터져 나올 때마다 그 바로 다음 날 트럼프를 때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런 행위를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재미있고, 그리고 이 양 후보들에 관련된 이런 엄청난 뉴스들에 대해서 이 미국 주류 언론들이 그 보도하는 수준을 보면은 큰 차이를 느낍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보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바이든 일가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언론들이,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바이든을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 이런 민주당 성격이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마음이 같죠. 한통속이죠. 그래서 이 팬데믹 동안에도 이제 백악관과 그 언론들,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국민에게 이렇게 잘못 보도하거나 이렇게 잘못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텐데, 이번 주에 그래서 나온 것은 이제 먼저 그 바이든 아들 헌터, 사실은 헌터가
그 바이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국민들이 사실은 뭐 관심은 크게 가질 필요는 없죠. 한 개인이니까 그분이 뭐 그렇지만은 그가 그 아버지와 같이 협조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이 국가의 공직에 있으면서 부대통이라든지 공직에 있으면서 이 국가의 그 자신의 권력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들에게 그 돈을 받고 팔아먹는 네. 그런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네.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이번 주에 그 하원위원회에서 이렇게 비공개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의 아들의 제일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었고 그리고 한 10년 동안 같이 이 사업을 같이 한 동업자, 사업 네네. 동업자가 나와서 지금까지 바이든이 얘기한 나는 그 내 아들과 딸들과 가정 누구와도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정언을 했는데 네. 시간 있으면 제가 그 정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중에 해드리겠고 네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그 2021년 1월 6일 그 의사당 네, 의사당을 그 침입한 그날이죠. 네. 그날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대중들에게 한 연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 번째로 이제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거는 연방 검찰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에 의해서 기소를 당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기소를 당한 것은 그 맨하탄에 있는 지방검사 이 친구는 그 선거에 출마하면서 검찰 그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가 당선되면은 바이든은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이제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그 좀 무리하게 너무나도 무리하게 그런 이렇게 기소를 한 것이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어디 갈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비밀문서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이 비밀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중무장을 한 수많은 그 이 FBI 요원들이 네. 그 이 트럼프의 집을 이렇게 습격을 해서 갑자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기소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기소가 되어 있고 그것은 굉장히 좀 중한 그 이 유죄가 되면은 판결이 나면 굉장히 좀 중한 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고 이번에 세 번째로 사실은 이 세 번째는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벼르면서 이제 이것으로 정말 그 트럼프를 날려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해 온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2021년 1월 달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지금 그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2년 반 후에 이렇게 기소를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아니 왜 트럼프의 인기는 기소를 당할 때마다 올라가느냐. 네, 막 후원금도 계속 올라가고 온라인 후원 계좌도 막 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네. 그 이번에 그 대선 이 구도는 이 대선 캠페인은 트럼프에 관련된 것으로 완전히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공화당의 다른 후보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난감하죠. 네. 이건 자신들의 계획도 얘기하고 싶고 자신들이 왜 출마를 했는지 자신을 캠페인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다 묻혀버리고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트럼프에 관련된 이야기만 이슈들만 계속 보도가 되고 네네. 이슈화가 되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맥이 빠지겠죠. 네. 그리고 공화당 후보들 간에 그 인기조사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 13명인가 출마한 가운데 트럼프가 단연 50%를 계속 넘기고 있고 네네. 1등으로 2등은 그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금 20%를 못 넘기고 있어요. 네, 한 17% 막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 30몇 프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네네. 않습니까? 2배 이상 차이 나고 그 나머지 후보는 뭐 5%, 6%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훌륭한 후보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 대선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트럼프에 관련된 것만 이제 얘기가 되는 그런 이제 구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왜 민주당이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이 세 기소건 다 보면은 이렇게 좀 과거의 전례를 볼 때도 전혀 과거에 법을 이런 식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한 그런 선례가 전혀 없고 네네. 그리고 적용시켜놓은 법도 보면은 그 법에 만들어질 때의 법의 정신과 전혀 다른 의미의 법을
굉장히 그 무리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소를 무리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그 이 첫 번째 기소는 맨하탄 뉴욕에서 했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플로리다에서 했고 세 번째는 워싱턴 DC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배심원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는 이제 트럼프는 필패를 하게 돼 있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워싱턴 DC는 유권자의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매우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그 워싱턴 DC에서 재판장의 배심원 재판으로 세워놓으면은 필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런 그 기소건들이 상당히 그 이 재판이 오래 갈 것 같고 적어도 이제 내년 대선 그 전까지는 아무리 빨리 해도 끝나기가 힘들고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1심 판결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appellate court 그 appeals court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시 한번 그 하는 그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고 그러려 보면은 네. 뭐 대선을 훌쩍 넘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또 그 민주당 쪽의 일부 정치인들은 무슨 요구를 하고 있냐면은 이 재판 과정을 이 워싱턴 세 번째 기소된 이 재판의 과정을 TV로 중계를 하자. 연방법원에서는 지금까지 TV로 중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허락해 주지도 않고.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신이 나서 이거는 그 이 국민들에게 다 재판 과정을 TV로 중계를 해야 된다. 네. 물론 TV 회사들은 돈 벌겠죠. 많은 사람들이 볼 테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전문가들도 생각도 그렇지만은 1심에서는 이 워싱턴 DC에서의 그런 환경 때문에 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시 항소? 네. 네. 항소재판소로 올리면은 이건 분명히 항소재판소가 이제 이거는 다시 돌려보내거나 이거는 그 판결을 아래 재판소의 판결을 이렇게 무효시키는 네.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만일 그게 항소에서 가서도 유죄가 나서 대법원에 가면 확실하게 대법원에서는 그것을 이제 그 무력화 뭐랄까요 뒤집는 네.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이라.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번 기소 내용을 보면은 그 참 한심한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날 그런 일이 있은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음모를 해가지고 누구와 음모를 해서 어떤 사람들과 음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해시켰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네. 기소 내용은 뭐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진 것을 알면서도 그 연설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당시에 그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그 여러 주위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들에게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죠. 네. 이 헌법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재판을 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인이 정치적인 연설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연설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사실 그 앞에 그 의사당 쪽으로 그 군중들이 가기 전에 몰려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것은 뭐 잘못된 선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서를 하고 그 여러분들 애국심을 가지고 peacefully 평화스럽게 행진을 해서 앞에 가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항의를 하십시오라고 peacefully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이 기소 내용은 트럼프가 자신이 진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defraud, 그러니까 이제 속였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 가지고 미국에서 기소를 당하는 것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죠. 지난번에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그 힐러리가 분명히 대통령이 된다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힐러리도 그랬어요. 이거는 엉터리 선거다. 이거는 나는 지지 않았다. 그 후에도 그 선거에서 끝난 후에도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통해서 그 트럼프는 이거는 제대로 된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네. 발언을 굉장히 심한 표현으로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은 이 말로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치인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근데
아니 기소 내용이 그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자기가 지지 않았다고 쏘겠다라는 내용이 기소 내용인데 그러면 트럼프가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검찰이 어떤 식으로 그걸 밝혀낼 거예요? 트럼프가 당시에 그 자기가 졌다고 혹은 이겼다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정인이 어디 있으며 그 사람의 생각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은 무리하게 법을 아주 무리하게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본인들도 트럼프를 이것을 통해서 감옥을 보내겠다는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의 이제 대선 전략으로 네. 지금 대선 그 민주당 수사장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제 80을 넘겨서 지금도 그 시기만 되면은 이제 휴가를 갑니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3년 동안 돼 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휴가를 떠나요. 그 이 백악관을 떠나서 자기 델러웨어에 있는 집에 가기도 하고 자기 그 바닷가에 있는 별장에 가기도 하고 대통령 별장에 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이번 주에도 바닷가에서 자전거 타고 해변가에 앉아 있고 굉장히 이제 그 이 기력을 다한 그런 이제 노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그 대통령으로서 큰 공적을 남길 것도 아니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내년에 대해서는 제일 큰 이슈는 경제 이슈가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출마하면서 내세울 만한 공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후보로 내세울 경우에 네. 그분들이 이길 수 있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있는 이런 그 후보를 다시 재선에 당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를 다시 소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네. 바이든을 붙여놔야만 바이든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아니고 공화당 쪽에서 아주 젊고 싱싱하고 똑똑하고 그런 후보가 나오고 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나와서 둘이서 이렇게 이 TV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나 같으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서도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원치 않는 공화당 후보는 아주 젊은 후보. 똑똑한 후보, 아주 실력 있는 후보. 네. 그러니까 뭐 디산티스가 됐든지 팀 스캇이 됐든지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 떠오르는 후보 중에 한 명은 비벡 라마스와미라고 이 인도 사업가 이민 2세죠. 젊은 친구예요. 37인가? 네. 아주 젊은 친구. 공화당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 출마한 그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친구인데 아주 말을 잘하고 사업을 아주 잘했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을 유권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후보예요. 네. 인도계 후보인데 근데 그 친구가 뭐 전혀 공직을 가져본 적도 없고 예, 그런데 처음으로 출마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쟁쟁한 후보들 그 펜스 부대통령이라든지 팀 스캇 현재 그 상원의원이라든지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제치고 지금 3위 네. 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보면은 근데 그 친구가 앞으로 이제 눈여겨볼 만한 친구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힘들겠지만은 만일에 다른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이제 러닝메이트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그 사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둘을 자신들이 바이든을 다시 재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와 바이든을 다시 붙여서 둘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계속 때려서 네. 지금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바이든이 전에도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다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분이 대답한 그 내용은 깊은 생각을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게 막을 것이됩니다. 그런 발언을 전에부터 해왔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런 이 생각을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3번씩이나 한 번도 기소한 적이 없는데 3번씩이나 기소해가지고 네. 그것도 타이밍을 절묘하게 대선을 딱 앞두고 이제 3개의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그 대선 캠페인을 하기도 바쁠 텐데 지금 재판 가느라고 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그 돈을 이제
이런 재판을 하게 되면은 또 아주 좋은 변호사들을 사야 되니까 그렇죠. 비싼 변호사를 사야 되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들겠죠. 예,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길을 빼놓겠다. 그러면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든의 이 필승 전략 중에 이것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큰 공적을 세웠다면은 그것만 내세워도 상대방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 상관없이 대선에 왜 그러냐면은 현직 대통령은 그 프리미엄이 널리거든요. 꼭 이게 원래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찍어주는 그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가지고 선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질 수가 없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그 이제 2016년에도 그 이 바이든 후보가 당시 후보가 팬데믹을 이유로 거의 캠페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집 지하층에서 지하에 이제 캠페인 사무실 차려놓고 거의 거기서 은둔하다시피 하면서 가끔가다 거기서 이제 자기 녹음한 영상이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한테 이제 그 이겼는데 당신은 왜 이길 수가 있었냐면은 제가 볼 때는 2016년 선거는 그 바이든이 아니고 민주당에 누가 출마했더라도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팬데믹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당시 그때까지 준비해온 이제 몇 가지 하나 이제 시스템화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각 주별로 이 총무처 장관을 이제 국민들이 이 유권자들이 투표로 뽑는데 민주당 쪽 사람을 다 뽑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각 주의 선거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미국 헌법에 하면은 미국 헌법은 각 주 의회에 그 각 주의 선거법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줬는데 의회가 그런 이제 이 조직을 선거를 관리할 만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정부에다가 그 권한을 일임을 해 줍니다. 모두 주가 그래요. 그래서 그 주의 행정부가 선거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은 그 주 의회에 그 권한을 줬지만은 그 의회들은 그 각 주의 행정부에게 그것을 넘겨줬기 때문에 팬데믹 동안에 예외 상황이라고 그래서 각 주마다 선거법을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주 의회가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각 주의 행정부가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이죠.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는데 그것들 중에는 보면은 이제 전에는 특별한 경우만 우편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을 내보내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ballot harvesting이라고 이 투표지 추수라고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가서 투표용지를 걷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보수층의 그 유권자들은 보통 이제 선거 당일날 가서 현지 투표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은 특히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편 투표가 편리하니까 또 누군가가 이 볼런티어가 가서 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수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나 공화당은 당시에 그런 그 전략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두 후보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진 것은 보면 이제 몇 개 그 경합주에서 적은 극소한 차이로 이제 바이든이 이긴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금 다음에 왜 그것이 중요한지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민주당이 준비하고 실행을 해놓았기 때문에 당시 2016년 선거는 아니 2020년 선거죠. 죄송합니다. 내가 2020년 선거를 계속 201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2020년 선거에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당선을 시킬 수 있는 선거였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이 내세울 공적이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임에도 이번 이슈도 트럼프를 이슈로 삼아서 트럼프를 이제 이번 대선의 메인 이슈로 삼아서 하는 것이 바이든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기소를 할 때마다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persecution이야, 핍박이다. 이 정적인 핍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에게 결집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돈도 더 모금이 더 잘 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저런 걸 알면서도 계속 이제 트럼프를 이제 이런 식으로 때리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과연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이것이 흘러갈 것인가는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좋은 전략을 자기는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식상해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은 그 바이든 정부가 정부를 이용을 해서 이 법무부를 이용을 해서 상대 이 적을 정치의 그 이 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때리는구나.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네. 바이든에게 도리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꼼수는 제가 알겠는데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될까?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와서 트럼프를 underestimate 하지 말라. 과소평가하지 말라.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너 그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내가 너 다시 재선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아직 좀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신 말씀들 중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대선 구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미국 국민들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제3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는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는 투표를 기권하는 네.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예. 이 바이든 내가 아는 민주당 그 유권자들 중에서도 바이든은 이번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바이든 이분이 너무 지금 그 기력이 쇠약해졌으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 내년 대선까지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건강적인 면에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께서 지금 말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대선에 출마 안 합니다 하면서도 대선 후보와 같은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고 네. 열심히 모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헌터 바이든 이슈든지 바이든의 건강 이슈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바이든이 도중에 그 낙찰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바로 뛰어들 수 있는 대체하는 후보로 민주당의 후보로 뛰어들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미국 대선을 이제 보려면은 사실은 이런 뭐 정책이나 그런 또 주장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재판 때문에 그렇죠. 하나도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후보들이 나와서 나라 미국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쓰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미래에 관한 일을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죠. 이제 비박 아까 얘기한 그 인도계가 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잘해요.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잘하는데 근데 완전히 트럼프 이슈를 가지고 대선을 치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한 후보는 재판에 묻혀 있을 때고 한 후보는 계속 그 트럼프를 때리는 얘기만 할 때고 아무런 정책적인 얘기가 없고 이런 이제 아주 정말 한심한 이런 대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이 꼼수가 통하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제대로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상당히 큽니다. 네, 장로님 오늘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하고 싶은 말 한 밤도 못했네요. 네, 그래도 저희 이야기는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예. 다음 주에 또 이 얘기 갖고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